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제 4강 인지의 탄생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배경 그림 잘 익숙하신 그림이시죠?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봤는데 그 사회 공간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봤는데 이번 주제랑 관련이 있어서 올려봤고요. 그래서 인지의 정의를 먼저 이제 이 책에서 279페이지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좀 정의를 잘 해야 거기에 또 맞춰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에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지는 그 외부 사건에 대한 그 내적 표상을 만들고 이를 기억으로 저장함으로써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억으로 저장한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 그 이후에 사고, 회상, 숙고, 행동에 이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과정은 키워드가 외부 사건, 외부 자극이 될 수 있겠고, 그거에 대한 내적 표상을 만들고 그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활용을 하는. 특히 이제 조류나 포유류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많이 돼 있고요. 아까 동물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조류 포유류에 대해서 인지 과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인지적 정보 처리와는 이제 구별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지 과정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경계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물학적인 프로세스의 산물이다. 그래서 제가 생명과학, 과학 연구자로서 이런 생물학적인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그런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정의를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각이 뭔지, 자극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지각 과정의 초기 단계라고. 뭐 이 정의가 모르는 것만은 아니겠지만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그 다음 단계, 후기, 지각 과정의 후기 단계, 동호 반복이네요. 인지라는 것은 우리가 본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그 기억에 바탕으로 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에 이제 의식이라는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험의 심적 지적 현상, 모든 것 한 그룹하게 정의를 해놔가지고 그렇지만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자의식이 이라는 거 있겠는데 그런 용어들을 좀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처리라는 것이 생물체에서 하는 과정일 텐데요. 이런 인지 과정이 그런 것들이 보면 우선 무생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프로세스들, 컴퓨터도 그렇게 될 수 있겠고 이런 자극들이 있는 것들도 있는데 우리 이제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에서는 어떤 화학적인 신호라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신호가 자극이 오면 그에서 대응을 해서 이제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이제 기본적이겠고요. 그런 것들이 더 발달을 하게 돼서 진화적으로 그래서 전기적인 신호나 화학적인 신호를 이용해서 뉴럴 즉 신경세포를 이용한 뉴런을 이용한 그런 프로세싱하는 단계가 도달이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진화된 그런 동물에서는 이 내적 표상이라는 경험과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이제 참고문을 해놓은 그 책에서 지금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화적으로 이제 생명체의 루카로부터 시작해서 레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원생 동물들 그다음에 여기 다양한 동물들, 우리 척추 동물들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해올 텐데요.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뭐 시기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생명의 진화 탄생에서 대략 논의를 했어가지고요. 대략 타임 스케일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 10억 년 전, 8억 년, 7억 년 전, 6억 년 전 이렇게 이제 100만 천만 억이죠. 밀리언 이어니까 5억 년 전 이렇게 진화를 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이제 시스템들이 복잡해지죠. 처음엔 단세포였다가 그것이 따로 신호를 전달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 하나가 외부의 신호를 받아서 자기의 생명의 존재에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예를 들면 박테리아가 이제 에너지 소스로 이제 당이 있을 텐데 그 당 수용체가 세포 표면에 있어서 그것을 이제 흡수해서 생명체가 살아가고 또한 그 신호가 당의 농도를 인지해서 선모를 운동을 함으로써 당 농도가 높은 대로 진한 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단석회에서 하던 일들인데 그래서 이제 세포 내에서 이제 신호가 다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세포가 되면서 각 세포별로 그 자기의 역할이 이제 분담이 된 거죠. 그러면서 뭔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세포들이 모였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신경 신호가 진화를 해 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 좀 더 정교화돼서 여기 척추동물이 보이죠. 피쉬부터는 척추동물인데 그러면서 그런 신경관을 그 뼈 안에 척추 안에 삭동물들에서는 이제 그 안에 보관하게 되고 그래서 보호해서 신경을 더 고도화하게 되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단계는 이제 중앙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죠? CN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entral Nervous System에서 이런 뇌와 연수, 척수, 복부 단계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중추신경. 네. 중추신경. 죄송합니다. 이게 중추신경. 이게 매치가 안 돼요. 그렇군요. 뇌의 신비입니다. 네? 뇌의 신비. 뇌의 신비. 영어 뇌와 우리말 뇌가 매치가 안 돼요. 네. 덕분에 얻었습니다. 오늘은 웃을 일이 없겠구나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화해 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커버니션이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것에서 그런 조건 반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그런 것들을 하는 단계가 있겠고 더 되면서 이제 인지 과정을 거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진화적으로 발달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그럼 이제 세포들이 단세포가 왼쪽이 단세포고요, 오른쪽이 이제 그 진핵세포에서 좀 다세포에서 진핵세포도 단세포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세포 내에서 반응하는지 이런 예가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들이 다 단백질이에요.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이게 세포막이고요. 그 안에가 이제 세포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에 어떤 리간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화학물질이 될 수도 있고, 뭐 영양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독소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리간드인데 그것을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신호가 이제 세포 내에서 이제 전달이 되는. 보통은 이제 단백질의 여러 가지 뭐 인산화를 통해서 인산화라고 그런 걸 통해서 인산을 붙이고 떼고 그런 거면서 이제 신호로 표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호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박테리아는 좀 더 간단한 시스템을 갖고 있고 진핵생물로 오면서 더 아주 복잡한 이런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호 전달이 세포 내에 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다세포로 이것도 이제 진핵세포에서 시그널인데 이렇게 복잡합니다. 우리 이제 인간이요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가 단백질이 한 3,000 종 되거든요. 종류가 우리 인간은 3만 종,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종으로 보면 박테리아 한 세포 10배밖에 안 돼요. 10배도 안 돼요. 종류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만의 우리 우주라고 할까요? 그렇게 가정을 만들겠죠. 박테리아보다 10배도 복잡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 이제 복잡성은 이제 이런 네트워크 때문에 복잡해지긴 하지만 그 이제 구성원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세포들 안에 단백질들 간에 이렇게 신호 전달에 대해서 한 외부 자극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한숨을 쉬시는 아니. 이게 이제 다세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시험 보려면 이제 외워야 되는데요. 사고도 없나요? 그렇죠. 시험을 보면 이제 외워야 되죠. 강원로 쳐놓고 이거 써야 되는데 다행입니다. 이제 다세포가 되고 그걸 신호를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뉴런이 진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뉴런 예를 보는데요. 이건 이제 상당히 이제 발달된 뉴런의 구조이지만 뉴런 세포, 신경 세포 이제 핵이고요. 축삭돌이고 그다음에 신경 세포 안에 이제 컨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전달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시냅스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주로 거기에서 작업을 활동을 하는 것들이 이제 이온 채널이라는 것입니다. 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런 얘기 하죠. 보통 이제 양이온이 이제 칼륨, 칼슘, 그다음에 포타슘 그런 이온들이 굉장히 중요한 생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음이온으로는 이제 클로라이드, 염소 이온 그게 이제 중요한 밸런스를 할 텐데요. 그런 이온 채널이 존재할 것이다 예측해서 노벨상을 받았고요. 근데 예측 정밀하게 했어요. 그래서 헉슬리 이론 포텐셜이라는 걸 제안하고 액션 포텐셜, 즉 활동 전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제안을 하고요. 그것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전이를 이제 레코딩하고 전 미세 전류를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90년대 노벨상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 단백질을 이제 정제하고 그걸 저희 연구하는 구조를 풀어서 3차원 구조를 풀어서 또 노벨상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뉴런에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시냅스에서는 이제 화학 신호가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뉴런과 뉴런의 연결이 신호가 더 전달이 되는 것이죠. 전기 신호와 화학 신호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엑손이 있을 때 신경세포에 신호가 전달이 돼야 되니까 이게 세포 안에가 내부고요, 밖에가 외부인데요. 안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하전이 돼 있어요. 밖에는 플러스로 돼 있고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이온 채널들의 역할들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세포 바깥에는 소듐 나트륨이라고 하죠. 여기 바깥에 또 이제 칼륨이라고 하죠. 포타슘이 적고 소듐이 많고요. 세포 내에는 이제 소듐을 밖으로 내놓고 이제 그래서 포타슘이 들어오고 그래서 포타슘이 농도가 높아요 안에가 그렇게 하고 클로라이드 염소 이온은 밖으로 배출하고 그래서 평행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대부분 안에가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대전이 됐는데요. 바깥에는 이제 플러스로 되어 있고 그 이온들의 평형에 의해서 그 이제 채널하고 펌프라는 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또 아시겠지만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이동을 하면 삼탑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포어가 세포막에 포어 즉 구멍이 있으면 거기 농도가 높은 데서 이제 낮은 곳을 흐리겠죠. 그렇게 이제 갈 수 있게 해놓은 것들을 채널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채널이 있으면 농도 차이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펌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가 에너지를 전기를 써서 우리 펌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에너지를 써서 세포 내 에너지는 이제 ATP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거든요. ATP를 써서 펌프해서 이것은 이제 농도에 역행해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좀 보이면 되는데 이제 세포 밖에가 소듐 저기 소듐을 익혀가지고 나트륨이란 말이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나트륨, 소듐이 농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포 내에 있는 나트륨을 이렇게 밖으로 보내는 거죠. 펌프, ATP를 써서 에너지를 써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안에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차지가 뜨게 됩니다. 그게 이제 표준 상태, 정상 상태, 정상시고요. 거기서 이제 그 소듐 이온이 이제 세포 내로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플러스 차지가 더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 그 마이너스가 이제 플러스가 안에가 플러스가 되는. 그래서 이제 디폴러라이즈 된다. 그런 말을 쓰는데 그렇게 이제 전기 신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돼 있다가 플러스 차지가 일부 딱 생기는 거죠. 그럼 그게 그 옆으로 이제 계속 자극을 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옆에 채널을 열리게 해서 또 들어오면 플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다시 원상복귀 되고, 그래서 이제 플러스 차지가 전기줄에 전기가 흐르듯이 신경세포에 여기에 이온 채널의 그 열고 닫힘에 의해서 이게 전기가 마이너스 차지가 있던 게 플러스로 바뀌고 그게 전달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활동전위라는 것이고요. 그 활동전위.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70mV 이런 이제 우리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미세 전류가. 근데 이제 전기 벼락 맞으면 굉장히 큰 전압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망가지는 거죠. 이게 미리볼트인데 벼락은 뭐 몇만 볼트, 몇백 볼트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스가 잘 안 되면 큰일이 나죠. 벼락 맞고 나서 기억력이 월등하게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죠. 뉴런에 이제 어디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 부위가 망가지거나, 근데 망가질 게 없었나 보네. 특별히 좋게 만든 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렵죠. 이게 랜덤 프로세스. 우연과 필요? 알겠습니다. 네, 안 맞는 걸로 하시죠. 예, 가능하면 피하는 걸로.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70mV 유지하다가 소듐 채널이 열리면 소듐이 팍 들어오고 그러면 플러스로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제 들어왔네. 그러면 이제 소듐을 이제 채널을 닫고 그다음에 포테슘 채널이 열려서 포테슘이 쭉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밸런스가 맞아지는 차지고. 그럼 포테슘은 이게 내보내는 걸 죄송합니다. 내보내는 건데 그렇게 해서 밸런스가 맞아지는, 그래서 액션 포텐셜이 생기는, 그래서 그게 전달이 된다. 그게 이제 세포 안에서 엑손을 통해서, 세포가 엑손이 이제 그렇죠, 길어요. 그게 세포는 일반적으로 세포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뉴런 세포는 핵 쪽은 이렇게 동글동글한데 이 엑손 이쪽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게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일단 제가 사전 찾아보겠습니다. 축삭이라고. 그죠? 그렇죠. 축삭. 맞아요.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 세포에서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전달받아서 전달해주면 굉장히 먼 거리를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진행한 거예요. 어떤 것은 뭐 미터가 되기도 하고, 긴 세포가 보통 크기가 얼마일까요? 질문하게 되네.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세포마다 다르다. 맞아요. 근데 이제 어느 범위일까요? 잘못 말했다. 큰 거는 타조알부터. 마이크로미터. 맞아요. 타조알도 한 세포네요. 보통 이제 마이크로미터 수준이죠. 박테리아가 1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가 0.2 마이크로미터짜리 해야 뭐 이렇게 많이 걸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크기는 0.1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0.2 마이크로미터로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에 묻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차단이 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마이크로미터 수준이고요. 우리 유캐리오틱 셀은 10 마이크로미터. 좀 커요. 10배 정도. 왜냐하면 단백질 종류도 많고 살림살이가 많아진 거예요. 좀 더 정교하게 조절하려고. 근데 이것은 이제 뉴런 셀은 이제 굉장히 긴 것도 생겼네요. 왜냐하면 멀리 지금 신호를 전달해야 될 필요가 생겼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서는 전기 신호로 하나 감각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5가지 갑니다. 우리 후각이 또 퀘션이었잖아요. 이부 주제. 근데 오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돼서요.
그 후각을 여기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쭉 이어서 중간에 한번 쉬든지 상황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세포 내에서 이렇게 감각이 오면 그것을 세포 내에서 그 활동 전이를 만들고 그게 이제 세포 내에서 이렇게 엑소를 따라서 이제 맞고 그 옆에 세포에다 이제 시냅스에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시냅스입니다. 그때는 예. 아, 네. 아니 질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이 화학 물질을 분비하는 시스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박테리아부터 있던 것들이에요. 그 아까 화학 신호. 그다음에 이제 전기 신호는 뭐 박테리아는 할 필요는 없었지만 이건 이제 진화가 된 것이죠. 진핵 세포로 오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화학 물질 분비하는 거죠.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제 있는데요. 우리 글루타메이트 그런 것들이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또는 칼슘이 있기도 하고 중요한 역할도 하고 신경 전달할 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네. 아세트콜린도 있고요. 그렇죠. 예, 다양한 그래서 아세트콜린 리셉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네, 그래서 다양한 뉴런들이 있게 돼요. 아, 좋습니다. 대화식 수업죠. 또 여러분들 이제 우리 MSG 먹으면 좀 문제 있다고 하잖아요. 뭐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 그렇죠. 글루타메이트, 글루타민산, 소듐 이제 분해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글루타메이트니까 그게 결국 신경 전달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원 1g 먹으면 이건 소고기 1kg 이상 먹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미노산 그 성분을 보면 어마어마한 양을 먹는 것이잖아요, 그죠? 1kg 드시죠. 그러면 이제 각성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에브노멀한 상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느끼세요? 전 느끼겠더라고요. 증후군도 있어요. 네? 중국 차이니스 푸드 네, 증후군도 그 정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그냥 과민성이 MSG를 많이 그렇게 먹고 나면 되죠. 잠 오는 게 그게 물렁물렁거리는. 잠 오는 거랑 또 다른 아마 당을 많이 섭취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잠 오는 이게 글루타메이트는 좀 이게 각성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잖아요. 자기 하는 것보다 이게 얼얼트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아마 그 중국 음식이 당분이 많아서 그래서 고혈당의 영향이 아닐까 하는 이제 네,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라면서 살짝 근데 이제 세포 하나당 시냅스가 이렇게 하나 주는 게 아니라요. 거의 1000개 정도 이렇게 옆에 세포한테 줘요. 네트워크죠. 그러니까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멀티셀, 그러니까 다양한 세포들이 뭐 일렬로 세포들이 쭉 있는 생명체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올가나이즈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 세포 안에 주변에 세포가 많은 거죠. 네트워크가 이제 많은데 보통 1000개의 세포에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호 전달이 가능하겠죠. 재밌는 일. 사람은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헌터 게더러 그 시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 수주력 체질. 네, 사람의 그렇죠. 네트워킹이 보통 그게 네, 그것은 이제 맥시멈이고. 보통 우리가 친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아는 거, 서로를 아는 관계면 한 10명 이 정도. 헌터 게더러가 그 정도 몰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고 그걸 통해서 더 확장이 되면 더 많이 알아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거리는 시선이 되겠죠.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이 그런 게 우리가 인코딩 돼 있다고 하네요. 이게 정부 시스템도 뭐 장관이 부처 장관이 한 10몇 명밖에 안 돼요. 그래야 대통령이 관할이 되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도 10명 되면 이거 아는 건데 자기
아이가 50명 되는 거서 그거 안 되는 거. 물론 그렇게 진화를 했겠지 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디비전 만들 때 10개까지는 오는데 뭐 20개 만들지 마세요. 그게 이제 그 세포는 대단한 거죠. 한 세포에 뭐 1000개 네트워크를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여기 점들이 시냅스예요. 세포 하나가 이게 세포 하나고요. 뉴런al 세포 하나. 핵 근처고 이게 쭉 축삭도 엄청나게 길게 뻗쳐져 있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시냅스들이 이렇게 나와서 보통 1000개씩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신경계를 다 좀 그려놨지만은 우리가 그런 뉴런이 보면 7에 12승계 우리 뉴런 세포가 이게 좀 큰 수네요. 그러니까 10에 12승이 1조? 그죠? 1조. 한 번도 세본 적이 없으시죠? 네. 세본 적이 없어요. 이건 이제 10에 6승이 100만, 그러니까요. 10에 9승이 10억. 네. 그 다음에 12승이 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브레인의 뉴런에 있는 게 10에 11승. 상당히 많은. 그리고 1000배 정도 더 많게 해서 시냅스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의 커넥션, 인터커넥션의 그 규모를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상상. 거의 사실 무한대나.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이 무한대. 그래서 이제 기초를 좀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전기 신호, 외부 신호에 결국 자극해서 우리가 생명체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다세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신호를 전달해야 될 필요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뉴런이 이렇게 진화가 됐다는 걸 봤고요. 그래서 전기 신호와 화학 신호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걸 봤고요. 이게 이제 후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5 센스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도 이번 기회에 좀 공부를 더 하게 됐는데 그러려고 강의한다고 했어요. 비전문가지만 그래서 이제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그것을 여러 가지 감각 기관에서 컬렉션을 하고 그것을 트랜스덕션, 증폭시키고 프로세싱에서 뇌에서 그리고 이제 액션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일괄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단세포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잠깐만. 미술 감사합니다. 예, 오감에 대한 1630년, 400년 전에 페드로 마올리니. 예? 그 소리 먹는 거 그다음에 뭐예요? 지금 미각적인 후가 글씨가 저요? 네. 저는 멜로 파키 아. 만든 그리고 뒤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뒤에도 둘이 싸우는 거래요. 촉각. 그렇게 해서 오가. 뒤도 보고 있어. 예, 흐릿하게 보이죠. 사람 하나. 불 끄면 잘 보일 텐데요. 좀 더. 근데 뭐 이따가 불 끄시려면. 다 안 보이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오감을 이용해서 그림을 많이 사람들 그렸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노벨상도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우리 중요한 이런 과학적인 사실들이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참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 언급은 할 수는 없고 이 분자적인 수준에서 밝힌 것들을 좀 소개를 몇 가지 해드리려고 발표 자료에 넣었고요. 우선 시각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랬네요. 초반에서 그래서 플라톤이 시각과 청각이 그거 아마 얘기 안 하고 페이지 넘기긴 했었나 보네요. 다시 들어가 볼까요? 그 말을 얘기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시각이 가장 큰 우리 저기 오각
감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각을 보면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망막에 세포들이 있는데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듯이 막대 세포와 원뿔 세포가 있는데 막대 세포는 이제 명암을 감지하고 원뿔 세포는 색을 감지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망막에 있는 것을 보면 이게 막대 세포는 이게 넓게 퍼져 있고 여기가 여기 센터예요. 여기 중심과 여기 센터 쪽이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 옵틱 디스크 여기 안 보이는 거 뭐라지? 아저 맹점. 맹점. 여기가 맹점이에요. 어디가? 하얀 거요? 여기가 아. 맹점이고 그래프에서는 여기 하얀 거. 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안 왔을 거죠. 네. 맹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익셀이 많이 사라졌어요. 몰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안 쓰면 자꾸 이게 단어가 쉽게 안 떠오르네요. 네, 재밌네요. 옵틱 디스크. 네. 뭐 어떻게 읽어요? 그 하얀색 옵틱 디스크. 디스크. 우리 CD 거기가 디스크 같은 거예요. 디스크. 맹점인 거죠? 네, 맞아요. 네. 여기에 파이버들이 다, 그러니까 뉴런들이 다 지나가니까 아. 옵틱 디스크, 옵틱 너브라고 하고 이렇게 됐고요. 콘이 컬러 인지하는 것들은 여기 여기 센터 황반의 중심과 거기에 거기에 몰려 있네요.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명암을 인지하는 그 라드 셀은 이렇게 좀 넓게 퍼져 있고, 그렇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데 참고를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각이 다음에 있겠구나. 우리가 시각으로 보는 것은 이 가시광선 파장으로 보면 400에서 한 800 나노미터 수준. 그래서 나노미터. 그래서 이제 이 빛은 굉장히 고에너지부터요. 여기 저에너지까지 굉장히 짧은 파장, 이쪽은 이제 긴 파장. 그래서 다양한 그 파장의 길이가 있는데요. 에너지 레벨이 있고 그 중에서 아주 일부 구간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 파장을 보기에 우리가 진화를 해온 거죠. 생명체들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지난번 우주에 기원할 때 우리가 흑체 복사 3000K에서 나오는 그 빛이 에너지가 가시광선의 빛인 거죠. 그래서 빛이 있어라 된 거죠. 이런 8월이 종교가 그러니까 있게 된 그게 이제 그 흑체 복사 온도 때문에 그래요. 3000K. 그래서 이게 온도 세본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해당이 되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에너지가 가장 큰 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유리한 거죠. 에너지 작은 걸 보려면 얼마나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에너지가 많은 그것을 잘 보도록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식물이건 동물이건 박테리아건. 박테리아 식물도 광합성 하는 게 그 파장, 녹색 파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 진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가시광선이 우리가 이제 옵틱 시스템들이 여기 맞춰져 있다. 이보다 이제 더 고에너지가 되면 이제 자외선이 되고요. 여기서 저에너지가 되면 적외선이 그렇습니다. 저가 연구하는 것은 이제 엑스레이, 굉장히 고에너지 파장을 가지고 왜냐하면 물질 투과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단백질의 구조를 연구하고요. 병원 가면은 이제 물체를 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세포들이 이렇게 생겼고요. 라드셀, 여기 이제 여기 망막에 이런 이제 세포들이 있는데 이제 콘셀은 이제 그 원뿔 모양이 생겼고, 그죠? 라드셀은 이제 막대 모양이 생겼는데 거기에 세그먼트에 많은 이제 수용체들이 수용체들이 있게 되는데요. 거기 세포 수가 10의 8승계, 꽤 많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감각을 하는 오감이 있었잖아요. 감각을 하는 모든 세포 중에 93%가 이 시각 정보를 수용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진화를 한 것이죠. 시각을 중요시하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우리 수용체는 휴먼 우리 사람의 레티나에 있는 수용 이 세 가지 파장을 볼 수 있는데 여기 파란색, 녹색, 그다음에 붉은색, 적색 세 가지 파장을 보기에 진화했는데요. 포유류도 그렇고요. 포유류 중에 특히 우리 영장류가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다른 동물은 다른 색깔을 보니까 네, 그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는 이렇게 아까 빨간 세 가지 파란, 녹색, 빨간색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개 같은 경우는 빨간색 파장이 없어요. 그래서 못 봅니다. 그래서 거의 흑백처럼 보이죠? 왜 그러면 우리 영장류는 빨간색을 볼 수 있게 진화했느냐? 열매? 예. 꽃? 열매. 예. 꽃은 꽃은 아니에요? 아니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꽃을 결국 열매가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열매가 얼마나 잘 익었는지가 더 중요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먹지 못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꽃이 빨간 꽃은 이제 다양한 색깔. 내내 나 조금 먹고. 저쪽 먹으면 안 되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 강렬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거기에 최적화된 파장 중에 하나인 거죠. 중요하니까 생존. 이렇게 있고요. 또 여기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가 TV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 벌들은 자외선을 이렇게 잘 보잖아요. 이렇게 새 파장을 보는데 여기서는 자외선을 볼 수 있어서 우리 여기 꽃을 보면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오른쪽은 이제 벌들이 보면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가운데는 자외선을 여기가 센터다 여기에 와라 이렇게 활주로 보여주는 것이죠. 벌들이 그렇게 잘 진화한 거죠. 공진화한 거죠. 벌은 꽃이 진화할 때 같이 이 곤충들이 나왔잖아요. 서로 상생하게 1억 년 전쯤 되죠. 우리 진진한 시대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새를 이렇게 단순한 색으로 보지만 새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 자외선을 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양성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각 신호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분자 수준에서 이게 여기 아까 막대 세포였네요. 그럴 때 세포 안에 세포막에 이 로덥신이라는 세포막 단백질이 있어요. 요게 빛의 수용체 역할을 하는 이렇게 자극이 있으면 자극에 이제 수용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빛에 대해서는 이 로덥신이라는 막 단백질이 수용체 역할을 합니다. 그때 빛이 오면 그것을 이제 흡수하는 거죠. 흡수해서 어떤 분자의 그 구조가 모양이 바뀌어서 그걸 신호로 신호 전달이 일어나서 활동 전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요것이 그 생체막 수용체고 안에 뭐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것이 이제 이 레티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티날이 이게 트랜스 이게 다 이렇게 펴지면 트랜스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빛을 받으면 이렇게 시스로 뚝 굽습니다. 이게 고에너지 상태가 되는 거죠. 빛의 에너지를 받아서 이게 분자가 고에너지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돌아가면서 신호가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로덥신이라는 그 단백질이 GPCR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들어봐두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 G 프로테인 연계 수용체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G 프로테인이라는 게 있는데 외부의 신호를 전달받는 이 막 수용체가 세포 내에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G 단백질이라고 상호 인터랙션을 합니다. 상호 작용을 하죠. 할 때 이런 아까 ATP 우리 익숙하잖아요. 세포 내 가장
주요한 에너지 현찰인데요. 그 다음에 GDP도 또 버금가는 이건 달러면 이것은 엔화라고 해줄까요? 위안이라고 하려고 뭐 좋아하시는 여기 이제 세컨더리 커런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GTP 트라이포스페이트에서 3인산 단계고 그것이 활성화가 된 것이죠. 그러면 다른 단백질에 신호를 주어가지고 그것이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마우스가 두번 더블 클릭인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신호를 만들어내는 그렇게 되고 그 신호가 결국은 그 세포막 그 이온 통로를 열고 닫게 하는 그래서 그게 활동으로 인해서 그 멤브레인 막 전이가 생기게 되는 그래서 그게 이제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그런 건데요. 이게 우리 생명체가 얼마나 참 신기한 대단하냐면 여기 물리하시니까 이 포톤 하나가 오는데 그것을 인지해내는 거예요. 이 막수용 수성체가 그죠? 이게 하나가 오면 하나의 몰리큘을 트랜스해서 시스로 바꾸는 거죠. 그 정도로 민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정도 우리가 그렇게 진화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아지면 이제 더 많은 그런 시그널이 생기게 돼서 그것을 이제 빛의 양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거 이제 생각해 보면 역시 우리가 이제 동굴에서 오랫동안 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포유류가 그렇지 않은데요. 어떻게 진화했냐면 이제 공룡이 우세이던 그런 세상에서 이제 공룡이 멸종한 시기에 주로 어두울 때 야행성이든 살던 애가 이제 살아남은 거죠. 그때 이제 리치로서 이제 블루 오션이 된 거죠. 공룡 세상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포유류들이 이런 시스템을 갖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이렇게 민감한 하나의 포톤을 디텍션한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게 생명체가 진화가 거의 최적화되어 오게 그렇잖아요. 수십억 년 진화를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배워서 활용을 하려는 그런 기술로 활용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걸 바이오미메틱스라고 합니다. 생모사 시스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광합성도 그래요. 그렇죠? 식물 세포도 빛을 받아서 최적화해서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걸 이제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 뭐죠? 태양광. 예? 태양광 발전. 맞습니다. 이게 보조경 조교로 인정. 예, 오늘 일일 좀 맞습니다. 오늘따라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니까 번개 맞은 순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신호 전달에 GPCR이라는 아까 들어가는데 왜 중요하다고 또 언급했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신약을 개발하잖아요. 병인하고. 근데 그 신약물에 타겟의 대략 50% 이상이 생체막 단백질이고 그 중에서 대부분이 이 GPCR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왜냐하면 다양한 일을 하거든요. 아까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 GPCR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들어보시면 그래서 그런 중요한데 이것을 이분이 이름이 발음이 어렵죠. 레프코비츠라고 하면 되나요? 레프코비츠라는 분이 이걸 동접을 했어요. 이게 GPCR 단백질이다. 그래서 유전자 클로닝 하고 그다음에 단백질 정제하고 이 분이 제자레보다도 포스트닥 같은 그런 연구원 이분이 이제 콜비카라는 분이 그 구조를 해석했습니다. 이게 3차 구조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단백질이 일을 하는지 그 구조 기능 관계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2012년에 노벨상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이 로드옵신이라는 것이 이런 다양한 GPCR들의 한 클래스가 되고요. 재밌게도 이 GPCR 클래스는 단백질이 많은 이 감각 수용체의 역할을 하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테이스트, 즉 맛, 미각에도 있고요. 또 이제 다양하게 후각, olfactory, 후각이죠. olfactory receptor, 즉 후각 수용체도 이 대부분이 GPCR 단백질입니다.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게 초점 범위가 1도밖에 안 돼요. 이게 보면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초점을 해서 어떻게 포커싱이 맺히는 것은 1도의 공간밖에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자기 팔을 뻗었을 때 엄지손톱 정도 되는 게 1도 정도 된대요. 그 정도만 초점이 맺혀지는 거고 나머지는 초점이 없는 거예요. 흐릿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또 눈을 보면 이제 상상으로 이제 메꿔 나가는 거고, 그때 우리 눈동자가 굉장히 뭐 이렇게 뭐 그것도 용어가 있는데 이게 지진? 동공 지진. 상당히 전문 용어. 네, 그런 거 하는 전문 용어인가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도 1도밖에 안 되니까 스캔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그 몇 군데 스캔한 걸 가지고 통합을 해서 우리가 다 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것만 하더라도 정보 처리가 엄청나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나머지는 이제 대강 깊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를 했고요. 세계를 감지했고요. 이렇게 보면은 빛의 세기를 감지하는 막대 세포가 9천만. 컬러를 감지하는 건 600만. 보면은 빛의 세기를 감지하는 게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민감한 빛을 찾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겠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언급했네요. 그래서 백악기 말 지구 빛이 차단될 그때 야행성 암흑기에 적응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빛이 밝으면 적응이 안 돼서 이게 잘 생각이 안 들어가요. 어두워야 이게 생각이 돼요. 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세미나를 해야 강연을 해야 되는데 빛이 굉장히 일본에서인데요. 굉장히 파워가 좋은 빛을 준 것 같아요. 포커싱 하느라고 안 보이더라고요. 무대 조명 같이 이렇게. 네, 무대 조명이니까. 하이라이트로. 네, 그래서 대사를 다 까먹게 되죠. 네, 그래서 블랙아웃, 화이트아웃. 화이트아웃. 네, 횡설 수술했더니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면 영어로 횡설 수술했으니까. 네, 그래서 정리해 보면 휴먼 커뮤니케이션, non-verbal 말 이런 거 안 하는 커뮤니케이션 감각의 93%가 이게 시각이 그러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이게 non-verbal 커뮤니케이션이 93%로 그 중에 이제 90% 인포메이션이 뇌로 가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센소리 리셉터의 70%가 이 눈에 있고 그래서 우리 뇌는 이 비주얼 그런 신호를 처리하느라고 50% 에너지를 쓰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가 실제로 망막에서 디텍션하는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재구성하는 것이에요. 이 정도 포커스가 생기고 여기 맹점도 있고 핏줄도 이렇게 있고요. 그런 걸 다 처리하는 거죠. 우리 핏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리하신 거예요, 뇌에서. 처리 이미 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리를 하는 거예요. 하는 중에 그래서 이 길게 보이고 여기 막대가 굉장히 길어 보이고 이 처리를 이거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죠. 울렁거리네요. 네, 올라가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각. 그래서 시각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조작을 많이 하고. 진짜 그런 실험도 많이 하잖아요. 농구 경기할 때 그 고릴라 인형 지나가는데 못 보잖아요. 농구 공의 움직임보다. 자기 봤다고 주장을 너무 강하게 했지만 자 이제 청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청각은 이제 아까 그 저기 웨이브 파 중에서 한 20에서 2만 헤르츠 헤르츠가
주파수. 그다음 우리 귀가 한 1,500가지를 구분한다고 해요. 색은 우리가 몇 가지 구분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지 잘 우리가 1,000가지쯤 할 수 있을까요? 더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그거 조사 안 해봤네요. 다음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는 한 1,500가지 정도 주파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피아노 정도는 뭐 아주 필수 케이크이고 건반이 한 중간 한 500Hz 되면 1Hz 차이를 구분한대요. 우리 귀가 대단한.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생로병사의 마지막 단계 죽어갈 때도 가장 오래 남는 그런 코그니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중요한 감각 기관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훈련시킬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파수 부분 우리가 이제 구조를 뭐 들여다보진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세방거리관, 여기 달팽이관, 여기서 여러 가지 크로티 기관 기억 들어봤죠, 그죠? 우리가 여기 이제 헤어셀이라고 해서 그런 셀들이 세포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수용체가 있어서 이게 이제 그 신호를 전달받아서 또 전기 신호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이게 압력 신호거든요, 그죠? 물리 현상에서 소리 압력 도시 보고 그것의 움직임이 결국 세포에 전달이 되는데 세포에서는 그 신호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것은 어떤 것이 받아들여지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파수도 여기 고음에서 오면 이제 안쪽으로 저음이 안쪽까지 가서 이제 주파수로 이렇게 분리가 또 되는. 그래서 여기서 뭐 한 1cm 돼요. 요게 크기가. 그 안에서 이제 이걸 다 구분해야 되니까 마이크로미터 안에 그 세포 하나들이 다 그 1Hz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는데 이 신호가 이 압력 신호이다 보니까 이 수용체는 그 기계적인 압력을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특이한 이제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아까는 이제 화학적인 그런 신호를 들여받았잖아요. 아까 이제 빛은 물리적인 신호의 포톤, 빛, 그 에너지를 인지한 거고, 근데 여기서는 이 물리적인 현상, 즉 압력을 인지해야 되고 그것을 메카노 센시티브 채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표시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기계적인 압력을 인지하는 수용체. 그것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면 그 안에는 유사해요. 아까 얘기한 G 프로테인 그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액션 포텐셜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제 뇌로 신호가 전달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요. 미각은 이제 우리가 4가지 맛, 또는 이제 감칠맛에서 5가지 맛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는 것을 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스파이시한 맛은 이건 맛이 아니고 통각이다라는 것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혀에 여러 가지 세포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를 좀 취합니다만은 미각을 느끼는 그 세포에 보면 이 5가지 맛을 느낄 수 있는 세포들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다양한 맛들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 단맛, 설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이 수용체가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GPCR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렇게 수용체들이 이 합체를 만들어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가면서 다양한 맛을 감지하는,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을 일을 해낼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맛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촉각으로 좀 보면 그리고 촉각에서는 우리 development 우리가 이제 발생 단계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 뭐 태아가 어머니 안에서 시각 없죠, 촉각, 미각도 없고 촉각이 먼저 발생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압력이라든지 온도라든지 바이브레이션, 고통 이런 것들을 촉각 수용체에서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이런 감각뿐만 아니라 웰빙에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디시전 우리 결정을 하는데 이 촉각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연구들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촉각을 더 갈수록 현대사회가 되면서 더 활용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할수록 풍부해지고 그렇게 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5가지 감각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후반부 보이겠지만 우리가 노화의 예방도 되고 또 삶의 질도 풍부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터치를 많이 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터치나 이런 감각을 우리가 인지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의문이었는데요. 여기 작년에 여기 써 있죠. 이제 성함이 줄리우스 요분이고요. 그리고 요분이 파타포티안이라는 분인데 그 두 분이 보겠지만 이 온도와 페인을 인지하는 그 수용체를 이게 뭔가 이렇게 밝혀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두 번째 본 그분이 우리가 터치를 인지하는 그 수용체가 pH라는 그 단백질이다. 라는 것을 이제 동정했어요. 이게 identify 했다, 즉 밝혔다는 게 동정이고요. 그래서 유전자를 이제 씹어낸 거죠. 아까 3만 종류의 유전자 중에 이 유전자가 요거 하는 그 유전자야. 그리고 그걸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정지하고 단백질을 가지고 구조까지 해서 어떻게 이게 이런 작용을 하는지를 이제 분자 수준으로 밝혀낸 거죠. 그래서 작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만든 그림 갖다 쓰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밌는 것은 이게 이제 아까 통증 센서이기도 하고 그다음 온도 센서인 단백질이에요. 저희는 단백질 온도 센서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한국 분이 그 듀크 대학의 이성용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도 여기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이 이 캡사이신, 뭐 고추의 매운맛 성분이 캡사이신이거든요. 그것도 여기 결합해요. 그걸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아까 매운맛, 스파이시한 맛은 통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통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느끼는데 그게 온도도 센서는 단백질인 거예요. 이 단백질이 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단백질은 온도 센서하려고 만들어진 거죠. 근데 해픈투비 우연히 이 고추 맛도 인지할 수 있게 돼서 근데 우연히도 영어에서 핫하다는 게 이게 온도도 핫하고 이게 핫하게 됐다.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단백질 그런 일을 한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본므로써 어떻게 그것이 온도와 이 매운맛이 센스가 되는지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 촉각을 어떻게 수용할까? 아까 압력을 수용하는 그 수동태도 있지만 여기서는 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원리로 이런 기계적인 민감성, 수성을 인지해서 생체막 단백질이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그 신호는 자기가 직접 이 경우는 이온을 들여보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쭉 굽어져 있는 모양이면 이게 이온 통로가 닫혀 있는데요. 이게 옆에서 이제 압력이 와. 그러면 그 표면은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 세포막은. 그러면 이 채널 단백질이 이제 열려서 이온이 들어오는. 그럼 그 신호로 아까 액션 포텐셜이 생겨서 신호가 전달이 되는 이런 그래서 이제 촉각을 느끼게 되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네요. 믿을 수가 없죠. 네. 봐도 못 믿는데 보지 못하셨습니다. 진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3차원으로. 예. 3차원을 보면 좀 더 믿을 수. 그리고 우리 2부 주제 예상이 됐던 이제 후각에 대해서. 네? 네? 트릴리언, 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빠르세요, 진도가. 달리기셨군요. 저는 이제 앞에 있으면 무대 공포증 때문에 굵은 거 해놓는 것도 잘 안 보여요.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후각의 뭐죠? 냉감하게 우리가 트레이닝이 되면 한 10,000개 정도 한다. 그리고 조향사들은 30,000개까지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1조까지 이 향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향을 그렇게 대단하게 분리를 해야 될 생존에 중요했던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왜냐면 필요 없으면 그렇게 진화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 에너지가 쓰여있는 일이니까. 그런 생각, 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생각해 보시면 수렵 체질 때까지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향이 중요하지 않아진 거죠. 왜냐면 그거 못해도 뭐 생존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이런 걸 더 개발하셔야 되는 거죠. 민감하게 해야 되고 그런 그 즐거움이 커지니까요. 그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점 왜 그런지 좀 더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GPC 또 아까 GPCR도 GPCR 자주 나오네요. 신약 타겟에서 50%가 GPCR이래. 이거 뭐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400종의 스멜을 맡는 리셉터가 있어요. 그러면 400가지밖에 못 맡아야 되는데 어떻게 조개가 가능하지? 외국 연결 조합. 네, 조합으로. 좋습니다. 조합. 네. 좋은 표현이네요. 향기가 나와서 이 책을 좀 아까 그 책도 참 좋은 책이에요. 네. 네. 소개해드릴까요? 아니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이 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이게 냄새와 현대 근세 이후에 그런 문화의 발달, 인간 사회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여기 있었군요. 그래서 16페이지 시각 좀 이렇게 보면 이제 앞에만 읽었다 이런 얘기죠. 들어가는 말. 네, 들어가는 말. 중요한 게 거기 다 있더라고요. 시각과 청각은 이 플라톤에 의해서 특권적인 지위가 부여가 높은 지위를 유지해 왔지만 이 자격을 잃은 후각과 촉각은 문명화된 사회국가에서 쓸모가 없어져가지고 이게 그렇게 됐지만 이게 상당히 동물적인 감각이지만 그만큼 더 우리 근현에 있는 감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프로스트 효과, 공짜의 적신 마들렌 쿠키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다른 시각과 청각은 그 메모리에 영향을 많이 줘서 기억에 오랜 동안 우리가 회상하고 그걸 통해서 인지 과정이 더 발달을 할 수가 있는데 추상적인 영역까지 이게 이 향기는 더 동물적인 거에 더 가까운 촉각과 그런 감각이다 보니까 그런 그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아주 작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롱텀 메모리를 가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프로스트는 대단한 사람인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유치해서 그 풀어 나가는 거니까요. 그런 것이 우리가 좀 약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스쳐 지나가는 감각인 거죠. 촉각과 후각은 그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에. 그래서 이제 또 해부 구조인데요. 아까 그 책하고 좀 유사하죠? 네, 여기는 장미네요. 거기는 따로. 여기 비강 위에 거기서 수용 점막이 이제 그래서 젖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공기 중에 떠다니던 분자들이 점막에 붙어서 이제 녹아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야 거기서 이제 이 수용체가 인지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점막을 이제 적셔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마르네요. 네. 그러니까 또 뭐 말한 김에 이게 후각은 또 이제 미각은 아까 단순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맛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건 이제 후각과 바로 연결이 돼서 그 조합으로 다양한 맛과 향이 조합이.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가까이 있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향을 맡는 그 수용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이고요. 그것이 이제 향 분자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인지하면 이게 열쇠와 자물쇠, 열쇠, 자물쇠, 맞죠? 그런 원리처럼 화학 분자가 있으면 그 수용체가 열쇠, 자물쇠에 딱 맞으면 그게 이제 신호가 전달이 되는 이런 과정으로 락 앤 키 모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그런 단백질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수용체가 자기에 맞는 분자가 오면 그걸 인지하고 그것이 전기 신호로 전달이 되는, 세포가 한 단계, 두 단계 또 전달되고 그게 이제 뇌 안으로 들어가서 영역에 후각을 인지하는 영역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그래서 뭐 1차 뉴런, 2차 뉴런, 3차 뉴런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어가는 관계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언급한 이유는 이제 1차 뉴런에서 수용체가 얻어진 그 신호가 2차 뉴런 가면서 이제 조합으로 이루면서 다양한 신호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실제로 그 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1조개가 가능한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400개 정도이 되겠죠. 실질적인 것은. 그렇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1, 2, 3차하고 이게 뇌에 보시면 여기 이제 시상이 있고요. 시상 하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상 쪽에 가서 보다 더 근원적인 그런 이런 감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또 코로나19에서 우리 후각이 좀 돌아오신 분이 온라인으로 지금 네, 온라인 돌아오신 분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초기 연구에서는 그게 이제 이게 다 뇌에까지 영향을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회복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그 케이스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한 80%는 되더라고. 한 1-20%만 이게 좀 이제 인지 영향이 되고 이걸 오랜 동안 상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80%는 이렇게 돌아오는지 봤더니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서 이게 감각하는 그 올팩토리 세포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지지 세포들이 있어서 그것이 기능을 같이 하는 거죠. 근데 갔다가 돌아오신 분은 지지 세포에 인펙션이 된. 그래서 이제 그때 일시적으로 이제 이게 감각을 못했지만은 이거 지지 세포는 이제 훨씬 더 리제너레이션이 되니까 재생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회복이 돼. 하지만 이게 이제 뉴런까지 이게 연결되면 그 안에까지 다 또 감염이 될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오랜 동안 뇌속이 감염되면 오랜 동안 향을 잃는 후각을 잃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되돌아오셨습니다. 10중 8구는 돌아오게 보여요. 그래서 이 올팩토리 냄새 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왜냐하면 음식, 생명의 아주 기본적인 그죠? 메이팅 피해야 되고 냄새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것을 구분할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요. 또 사실은 촉각도 중요하지만 사자가 촉각을 하면 이미 늦었잖아요, 그죠? 그 전에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냄새를 이게 맡아야 되고 더 좋게는 또 비주얼, 그죠? 시각이 이렇게 청각이 이렇게 발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시각이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야행성이라도 발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행성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의외로 야행성이었는데 야행성이 아니고 네. 야간에 깨어 있긴 하는데 활동을 안 하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네, 그러니까 두뇌 활동을 하시죠. 야행성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기서 밖에 못 다니. 더군다나 나이 들수록 네. 야행성에서 이렇게
바뀌는 건 왜 그럴까요? 네, 그 상당히 복합적인 질문이시네요. 이렇게 좋습니다. 좀 질문이 나오네요. 이렇게 대면을 하니까. 야행성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죠. 이제 우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해봐요. 그래서 저도 또 거기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잠에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침잠이 저 많이 자는 게 좀 땡겨지잖아요. 일어나는 시간이.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렇죠. 그러다 보면 빨리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자야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잠이 그래서 영향이 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렇죠. 굉장히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빨리 깨는지 우선은 빨리 잤으니까. 어려운 질문을 시키겠습니다. 또 그런 사냥하는 그 시기가 지나서 그럴까요? 네? 그 사냥했던 막 집에서 필요가 없어져서 이제 50대 가까이지. 그건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왜냐면 우선은 뭐 그게 이제 한 측면이고요. 사냥과 연결은 제가 안 해봤습니다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아마도 우리가 이제 이 뇌의 활동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좀 굉장히 예민했던 그 감각들이 좀 둔화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종합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좀 더 여기 그 전에는 좀 더 집중하고 더 깊이 들어가고 이러다가 이제 좀 더 둔해지면서 종합적인 사고가 되고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사고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막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였죠. 그거 뭐 잠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 뭐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굉장히 종합적일 것 같은데요. 뭐 또 뭐 5만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면서 뭐 몸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네. 그 성장기라든가 이런 거는 단백질 합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더 호르몬의 호르몬이 역할인 것 같아요. 네. 젊을 때 그거를 거슬릴 수 있는 그 좀 파워풀한 힘이 있는데 그렇죠. 나이가 이제 노화가 되면서 밤에 생성되는 그런 호르몬 물질들을 좀 충분히 만들어내야 되니까 밤에 깜깜할 때 자야 되는 그 시계로 움직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노화에 의해서 전체적인 체력이 저하가 됐기 때문에 깨어 있다라는 거는 에너지를 많이, 어떻게든 그렇죠. 써야 하는데 전체적인 체력이 저하가 되면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많이 있으니까 잠을 조금 자도 회복력이 그만큼 빠르고 이렇게 잘 되는 반면에 노화가 되면 회복력 자체가 더뎌지니까 아무래도 잠을 자는 시간을 좀 신체적으로 원하게 된 게 아닌가. 근데 그거 좀 다른 측면을 또 생각해야 되는 게요. 그럼 잠자는 시간 문제거든요. 근데 잠자는 시간 좀 줄어드는 게 되잖아요. 노화가 되면서. 뭐 그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별 낮에 깨어 있을 때 별 에너지 안 써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주 종합적인 거 다양하게 생각해 호르몬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호르몬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야행성이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네. 또 다음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향의 분자들이 좀 여기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요. 막대기 한 줄짜리 막대기, 두 줄짜리 막대기. 이 막대기에 있으면 이건 탄소 각 점 꼭지점 내 탄소들이고요. 단일 결합이라고 이중 결합이라고 그죠? 기억이 좀 나죠. O는 산소고요. H는 이제 수소. OH가 있으면 물은 H2O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 쭉 보면 이제 이게 프루티하다 이런 것은 에틸 아세테이트네요. 과일 향이에요.
버터리 하는 것은 이 부텐 다이온, 부텐 카본 4개면 부탄이고 부텐 다이온, 여기 키톤 5, 3소 이게 2개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볼 수 있는데, 페퍼민트는 이런 몰리큘이 페퍼민트 향이 나네요. 그리고 바닐라는 이렇게 바니라. 저건 무슨 향인가요? 바닐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바닐라 향 이렇게 분자는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밑에는 아몬드 향 이렇게. 이거 보시면 여기 이제 요거 방향족이라고 하죠. 네. 방향족 향기가 나는 그죠? 벤즈. 화학 전공. 전공이 어떻게 되지? 환경공학. 네. 환경 오염물질, 유해물질에 이런 게 많이 있지. 마니아드는 저거래요. 서색사 같으니 퇴비나 답한테서는 안 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런 종류라고 하는. 그래 제가 이렇습니다. 사전 찾아보 왔어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바닐라. 전혀 다른 느낌. 바닐라는 V. 맞아요. 감사합니다. 완전 다른. 집단지성의 힘이 또.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된다고 해야 될지 미안하다고 해야 될지. 안 잊어버린 것 같아요. 네, 안 잊으려고 했고요. 전 스펙이 전혀 다른데. 아유 참. 바닐라 향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싸게 생겨가지고 이게 퇴비가 달콤할 뻔했어요. 여기가 메톡시가 여기 붙고 그죠? 이렇게 조금 알데히드가 있고 그게 좀 차이가 있네요. 그래도 못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니아드를 좀 더 오래 숙성시키면 바닐라 향이 여기 그죠? 메톡시 붙이고요. 이게 하나 붙이고요. 수습된 걸로 하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여기 아까 여기 이제 점막에 여기 이제 수용 세포에 막에 여기 수용체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GPCR이었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얘기 하네요. 한 번만 살짝 하는데 두 번 하셔가지고 다시 오고. 그래서 이제 오면 얘가 활성화가 되면 요 GPCR이고요. 활성화가 되면 물론 이제 어떤 GPCR이냐에 따라서 어떤 G 프로테인이냐, G 단백질의 종류가 좀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성을 이렇게 확보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 ATP를 이용해서 사이클릭 AMP로 변환하면 그 신호가 이온 채널이 열려서 칼슘이 들어오고, 세포 내에서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 신호 전달 물질 중에 하나예요. 칼슘 중요합니다. 칼슘 시험에 나온 칼슘이 들어오면 그걸 인지해서 클로라이드 채널이 열려서 밖으로 나가는. 그래서 디폴라이즈 돼요. 아까랑 달랐죠, 그죠? 아까는 소듐 나트륨이 들어와서 디폴라이즈 돼요. 그래서 이게 활동 전이가 생겼는데 이게 신호 감각에 따라 조금씩 다르네요. 이런 다른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재밌는 것이 처음 인지할 때는 몰리큘이 붙으면 그 활동 전이가 생기는 데는 이 아날로그 시그널이었는데, 그게 이제 세포 안에서 이동하면서 이렇게 좀 디지털화되고 끝으로 가면서 이제 완전히 디지타이즈 됐어요. 그게 이제 디지털 신호가 된 거죠. 그래서 다음 세포 2차 뉴런이 받아서 조합할 때 이제 편해진 거죠. 디지털 신호만 이제 받으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게 조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또 이런 다양한 세포 GPCR 종류는 400종밖에 안 됐는데 이게 이제 어떤 다양한 향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한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가 종류도 다양하고 또 그 조합으로 이게 지금 조합을 표현하는 겁니다. 조합으로 이게 인지하는 이거 뇌에서 상상하는 거죠. 조합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향을 이제 생각해내는 거죠. 참 이게 그런 거 보면 이제 본능적인 거지만 이건 추상적인 것처럼 이게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추상도 사실 근데 이건 이제 저기 변연기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까지는 대단히 이게 밀접하게 되는 거죠. 이거 구분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의 단계를 동물의 어디까지 물질은 입자는 게 없는데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느낌도 그런 거고 그런 아픔을 느끼는 거, 슬픔을 느끼는 게 그럼 어느 동물까지냐 이런 게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하죠. 우리 인간 위주로 보면 이제 인간이 그러지만 또 이제 이런 생물학적인 기준에서 너무 훨씬 더 다른 동물들의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더 그 근원을 어디까지 가야 될지는 사실은 세포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지. 근원을 보면 진화적으로는 그러니까요. 어려운 점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 강의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나 신기한 게 제가 만들어낸 거랑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랑 다르겠지만 거의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재미있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생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사과를 보고 그 허상이지 않습니까? 아까 본 것처럼.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내고 기억해내는 것도 거의 같이 하는 것처럼. 그건 비주얼 신호는 더 이제 아까 강렬하고 정리를 했지만 이 후각에 비해서. 근데 후각도 우리 같은 냄새를 맡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더 다른 거의 범위가 더 크고 넓고 다른 아까 감각에 비해서. 이런 거 민감성이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구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실제로도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맛, 미각도요, 짠맛, 단맛도 이게 수준이 다 다릅니다. 싱거운 건데 짜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양성이 있듯이 이건 이제 강도의 다양성이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종류의 다양성이 엄청나게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특히 이런 이제 이 민트 향과 이 프루티 향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이 뇌의 어디 부위가 활성화가 되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매핑이 되는 거죠. 아까 그렇게 아까 저기 1차, 2차 하면서 조합이 됐잖아요. 이게 뇌 그 올팩토리 벌브라고 해서 그쪽에 들어가서 물론 코 위에 있습니다만은 뇌 안에 거기서 이제 어디가 활성화되는지가 이렇게 다른 것이 그 활성화되는 매핑으로 그 향이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참 상당히 흥미로운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기술들이 발전해 가면서 전극곡과 이렇게 ECG 하고 이런 거 이렇게 관찰하다가 이제는 이제 fMRI 하면서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펑셔널 MRI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은 옵토지네틱스라고 해서요. 일단 이제 전극을 꼽아가지고 어디가 활성화되는지 직접 모니터합니다. 물론 동물 가지고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사람한테도 해서 이제 어떻게 어디가 활성화되는지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가면서 이게 감각이 어떻게 되는지 하면서 이제 의식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이제 확장이 돼가고 있는 그래서 진하게 지내야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한 400여 종 되는 것들이 각각 다양한 이런 분자들을 인지하는데 이게 분자가 이렇게 생긴 향과 이렇게 생긴 향은 비슷할 것 같은데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참 아까 그런 조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GPCR 시그널링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감을 했고요. 가능하면 그냥 간략해서 끝까지 간단하게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뉴런이란 게 아까 세포의 그 생물에서 이제 신호 전달 위해서 세포 간 생겨났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진화적으로 이게 어떻게 생겼나는 건데 해파리들도 이게 뉴런이 관찰도 쉽고 해서 잘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뉴런을 네트와 이 각각의 브레인들이 있고 여기 상자 해파리들 여기도 nerve net들이 이게 좀 퍼져 있고 또 연체 동물들도 이게 상당히
색깔도 바꾸고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문어도 이렇게 하고 굉장히 지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축구 경기도 맞추고. 얘들과 이제 얘들 CNS 있어요. 그래서 이제 CNS 다 있고요. 그래서 브레인도 있고요. 그래서 절지동물도 있고 척삭동물에서 포유류 안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을 텐데 아까 본 그런 많은 감각들이 어느 수준에서의 감각에 어느 정도 복잡화된 감각을 어느 정도 추상화된 감각을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디까지를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다양한 범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제 분자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런 시냅스를 특히 이 세포 전달의 신호 전달이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 시냅스에 이루는 단백질들이 진화적으로 어떻게 보존되어 있는지를 보면 여기 유캐리도 있고 곰팡이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단백질들이 다 있습니다. 시냅스 다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더 진화하면서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죠. 더 정밀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기본이 되는 그런 것들이 곰팡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뉴로널 시스템도 진화를 이렇게 해왔고, 그리고 이제 척추동물로 들어오면서 척삭동물 중에 이게 뼈 안에 들어온 거 척추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고기들이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그래서 또 말이네요. 이게 안 보여줬으면 이게 휴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미 어류부터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옵틱 러브가 있고요. 이게 대뇌, 여기 소뇌, 이렇게 스파이널 코드, 척수라고 하죠. 이렇게 있고 해서 다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뭐 고통을 못 느끼나 이런 거 느끼죠. 어느 정도 고차원적이냐 이게 이제 퀘션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스템이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생명을 소중하게 하는 것들을 강아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채식을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나중에 확장하도록 하고, 이렇게 뇌 크기도 이렇게 변화했지만 뇌 크기가 모든 건 아니고 또 뉴런의 개수, 또 뉴런의 개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시냅스의 연결망, 이것들이 이제 다 고차원적인 인식을 하고 의식을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코끼리는 이렇게 큽니다. 대단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들이? 그리고 뭐 인류의 그런 또 다양한 이전의 조상들이 존재해 왔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왔는데, 현존에는 여기 호모 사피엔스만 남아있죠. 가장 인근에 네안데르탈까지 있었다가 둘이 싸워가지고 네안데르탈이 멸종을 하고 우리 언어의 힘으로 아마도라고 생각하는 호모 사피엔스가 우세를 점에서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골격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으로 근데 이제 대략 이걸 보면서 우리 인류는 얼마 이게 존재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뭐 짧을 수도 있고 여기 잠깐 왔다가 사라지고, 그죠? 근데 벌써 이미 30만 년, 30만 년 오래 살았대요. 인류가 존속해 왔네요. 어떤 정도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죠? 200만 년 가까이. 평균 보면 100만 년 살아왔던 것 같아요. 환경에 큰 영향이 없다면. 그래서 아직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환경이 11월달 주제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커그니션을 주로 봤는데요. 그것이 이제 의식, consciousness와 연결되는데 그게 이제 기억을 매개로 그래서 기억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의미가 반응을 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보기 좋게 복잡한 두뇌보다도 간단한 읽기도 좋네요. 전두엽에서는 의식적인 기억, 성장이 발달하고, 이 해마, 여기 부위가 해마인데요. 해마에서는 의식적인 기억, 그다음에 요 옆에 편도체는 무의식적인 기억을 담당합니다. 기억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 무의식적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지의 진화도, 인지 과정도 이제 consciousness, 인지도 여러 가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정의를 잘 해야 될 텐데 그래야 논의가 될 테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다양한 인지의 과정을 하는, 그죠? 그 다음에 귀납, 귀추, 면역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인지 과정이 일어나는 단계, 그 전 단계는 이제 어넬로지 단계, 그 전 단계는 그래서 perception하면 액션하는 바로 단계, 그 다음에는 자극이 오면 반응하는 단계, 이런 다양한 단계로 이제 진화를 해온 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진화상의 계통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인지의 진화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근데 과연 그러면 침팬지는 어느 정도의 귀납과 기추와 연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퀘션이 되고 이제 연구가 돼야 되겠죠. 한참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인간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각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의식으로 연결을 하는 그런 시각 반응을 의식으로 연결하는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명확히 밝혀져요. 많은 과학적인 사실들이 지금 밝혀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뭐 완전히 바뀔 수는 없는 것이죠.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일 텐데요. 지금은 이제 아마 어떤 시각 경험이냐에 따라서 이 다양한 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보다 본능적인 시각은 first order, 보자마자 바로 액션에 들어가는 무의식적인 단계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단계들은 이제 전전도 피질까지 와서 의식적인 first high order 신호 전달을 통해서 다시 비주얼 코텍스로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이 있을 테고, 다른 부위와 더 상호작용을 하는 복합적인 과정도 다 있을 텐데,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비주얼 시그널의 대부분은 요 중앙 단계가 아닐까라고 이 저자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단계들이 있을 것이다. 저자는 중앙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또 다양한 층위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그널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사과를 보는데 심플한 본능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추상적인 사고까지 할 수도 있을 테니까. 스티브 잡스가 우리 사주. 보이네. 여기까지? 저는 이 정도 사과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데 여기 이제 신호를 주고 받아서 이 아까 본 그 이미지를 아주 로우 이미지가 참 엉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이게 의식적으로 예측되고 부호화된다,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은 하향식 예측에 의해서 일어나고 상향식 예측 오류에 의해서 수정된다. 그래서 이것은 아랫단이 여기 윗단이라고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각의 지각화가 일어나는, 그러면서 이제 경험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발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경험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경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와서 1차적인 거 있으면 경험이라는 것은 의식적인 것은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이게 지금 이제 의식적인 감정 상태가 뭐냐, 이것은 이제 느끼는 뇌를 어떻게 이제 좀 더 분석적으로 이제 알아보려고 이렇게 복잡해서 너무나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를 하는 일이 의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뇌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의식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 볼 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분류한 바에 의하면 단어도 어렵지만 자기 주지적인 감정 인식이 있고, 자아에 대한 자기 주지적 인식이 있고, 유발 자극에 대한 주지적 인식이 있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그런 걸 통합적으로 의식의 감정적인 상태가 생겨난다. 그래서 느낀다는 것이 일어난다라고 이 책에서는 참고 자료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의식이 이제 여러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병리학적으로도 그렇고 한 5단계로 나누고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9단계로 나누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의식이 다양한 단계가 있을 텐데 우리가 아주 잘 깨어 있는 의식적으로 이런 단계가 이 단계는 이제 어웨이크한 상태죠. 각성. 네, 그리고 이쪽 잘 어웨어하고 있는 상태가 아주 최상의 단계죠. 그러다가 가벼운 잠에 이게 좀 졸리고 그러다가 가벼운 잠을 자면 이런 단계로 낮아지고 잠을 슬로우 웨이브 깊은 잠이 되겠네요. 렘슬립은 이쪽에 해당되고 그러다가 이제 코마에 빠지는 이 단계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식물이 그런 상태, 너무 이쪽에 되고 그래서 어웨어니스 굉장히 약한데 이런 어웨이크한 상태가 되는 다양한 이런 상태로 분류를 해서 이제 우리가 의식이 어떤 일 과정을 거치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과 의식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기억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저도 이제 되돌아가서 학생 때 이 기억이 이제 연구 주제를 좀 자기가 이제 한 대학교 2, 3학년 되면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뭘 과학자가 되기로 했으니까 뭘 연구를 하는 게 좋을까 해서 뇌에 대해서 연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럴 때 이 기억에 대해서 연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인지과학이 처음 나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때는 이제 화학 전공이었으니까 그럴 때 이제 두 가지 생각을 있었어요. 이게 기억이 메모리 몰리큘이냐 아니면 이 시냅스에 의한 네트워크이냐 이 두 가지의 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몰리큘이길 바랬어요. 그래서 오케이 됐다. 너 몰리큘 찾자. 근데 아직도 그런 사람 있네? 그런 연구를 계속 하고 또 논문도 내고 그러네요. 아직 모르니까. 하지만 이제 주류는 이제 시냅스의 네트워크라고 이제 대부분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결론 얘기했네요. 시냅스 네트워크. 그래서 아까 이제 세포가 1000개씩 시냅스 연결해서 이제 네트워크 형성되는데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죠? 이런 상태예요, 뇌 속에.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잠은 조금 이게 이제 완화되지만 그래도 엄청납니다. 무의식적으로 계속 되니까. 그러다 이제 깨어나면 더 막 빛이 나는 거죠. 이렇게 무식한 거지만. 그래서 의식이 어디 있냐? 그래서 이제 최근 연구 결과 카이스트의 한지희 교수님이 여기 옵토지네틱스 뇌에 꽂아가지고 전극에서 어디가 활성화되는 그 이제 빛을 조절할 수 있어요. 빛을 해서 어느 특별한 부위를 그래서 어디 신호가 활성화되는지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 해보니까 이런 신호가 갔을 때는 이런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다른 신호가 되고 다른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LTP, Long Term Potentiation, 그러니까 활성화, Long Term으로 우리가 우리 기말고사 보기 전에 막 외우잖아요, 그죠? 다 알아요, 그죠? 다 쓰는데 그건 Short-term Memory. 그래서 그냥 그때 만나면 그냥 다 클리어해서 우리가 살죠, 그죠? 그 머릿속에 있으면 딴 거 못 들어가잖아요. 다 이제 씻어내고, 근데 그게 자극이 반복이 되냐? 그게 이제 Long-term Memory로 바뀌는 거죠. 그게 요 시냅스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화 안 시킨 거예요. 밤새 공부하면 그냥 그때 살짝 자극만 있었고 그냥 롱텀 기억으로는 안 가는 거죠. 다행히 기억이 안 나서 시험만 잘 보고. 그래서 이런 시냅스의 네트워크가 강화가 되는 것이 기억이다. 이게 참 이게 또 추상적인 거죠, 그죠? 그러면 야, 그 많은 수조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게 한 세포당 1000개 이상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연결해낼 수가 있는지 어떤 기억이 어떤 회로로 의해서 강화될 때 되니까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 또한 신기하게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상상하자 하면 다 상상을 해내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그죠? 뭐 이상적인 플라톤 삼각형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상황부터. 근데 그것은 뉴런의 네트워크로 상상해낸 것이거든요. 이게 참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참 이제 발달 과정에서 그게 강화가 되었을 텐데 우리가 태어나서 뉴런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게 뉴런이 강화가 돼가면서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추상적인.
근데 그 추상적인 생각을 해내는 것들이 패턴이 유사하다는 거. 같은 거는 모르겠지만 유사할 것 같아요. 사과 그려보라면 비슷한 거 그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또 앞으로 중요한 연구 주제가 아닐까.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과학적 연구를 한다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게 아마 또 나중에 이런 일들이 인문과학과 접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도 그런 게 있겠지만 종의 진화 과정에서도 그렇게 강화된 맛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뭐 다른 맛으로 하면 집단 무의식이랄까. 네, 뭐 그런 게 될 수. 종족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상상력이랄까 그런 것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단위별로 발달하거나 진화하는 건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존에 중요한 그런 기능부터 해가지고 뿐만 아니라 그걸 보수적으로 확장돼서 문화로서 그 역할들이 이렇게 또 교육이 되고 그죠? 그러면서 이게 또 비슷한 것을 생각하게 프레임에 갇혀 비슷한 걸 생각하니까 그게 신기한 거죠. 어떻게 이런 뉴런들이 그런 비슷할 텐데 패턴이. 뉴런기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에 이제 이런 최근에 뇌 신경과학의 이런 방법들이 개발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80년대는 뇌전도 검사가 가능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실험을 했는데 마음을 먹고 어떤 버튼을 누르기로 두 버튼이 있는데 거의 0.3초? 0.5초 전에 뇌파가 그죠? 그런 걸 가지고 뭐 프로젝션 하는 그런 게임도 뭐 10여 년 전에 나와가지고 아주 이슈가 됐었는데요. 결정하기 전에 이미 불이 1초 전에 불이 켜지는 그런 혹시 게임 그런 거 보신 거 있어요? 미국에서는 저도 봤어요. 그래요. 하여간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먹었다고 생각하기 그 전에 뇌파가 이제 관찰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fMRI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펑셔널 MRI 이미징하는 그런 것을 실험해 보면 왼쪽 오른쪽 버튼 누르기 하는데 10초 전에 의사 결정과 관련된 전전두엽의 두정엽의 피질이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하고 그래서 그 확률로서 60% 맞추고 높진 않지만 랜덤이 50%네 높진 않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는 이제 뇌 활성화 전극을 삽입해서 하는 실험으로는 버튼 누르기 1초 전에 뇌가 활성화되고 그 어떤 버튼을 누를지를 80% 확률로 예측하는 이것부터 상당히 더 정교해진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것이 이게 반응으로 행동으로 미치느냐 이게 다양한 레벨이 있겠지만 많은 것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과 먹어야겠다 정도 수준 되면 먹고 바로 액션하고 그 다음에 나 먹어야겠다 나 생각은 나중에 진짜 그런 일들을 이제 관찰해서 이 신호 전달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 타임 스케일로 그러니까 뭐 몇백 미리세컨드 그러니까 0점 몇 초 이런 단계로 먼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먼저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두뇌에서 고차원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만들어내요. 합을 먼저 치고. 그렇죠. 합류와 나중에. 학습이 되어 있어서 이미 이제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 인지가 먼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런 일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학습과 필요 없이 아까 얘기해서 아까 많은 일들은 이게 무의식적인 디시전 메이킹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학습과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상생활에서 하는 행동을 모든 그렇죠. 행동을 우리가 전전두엽으로 이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거는 효율이 너무 떨어지고 속도가 느려지죠. 95% 무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일부 대부분의 일은 무의식적으로 다 처리 가능한 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그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이게 자유의지가 과연 무엇인가. 근데 이제 물론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디시전 이런 것들은 고차원적이어서 이런 것은
환상이라도 허상이죠. 이 안에서 생기는 일들이니까 뉴런al 네트워크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니까 허상이긴 하지만 환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결정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그렇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최근에 밝히고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더 본능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연구들이라 더 그런 것들이 더 밝기가 쉬웠을 거죠. 또 고차원적인 것은 더 어려워.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네트워크인데 찾아내기 나중에 더 과학이 발전해야 아마 뉴런의 시그널이 왔다 갔다 그 안에서 하는 속도를 더 빨리 가야 그것을 이제 분석해낼 수 있겠는데요. 뉴런의 시그널이 1초에 뭐 100m까지 갑니다. 그 속도를 하내는 기술을 이제 개발해내려면 더 많은 기술 발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우리 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5만 가지 생각 정도가 떠오른대요. 뇌 활성, 뇌파를 이렇게 보면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말이 과학적인 사고를 해가지고 만든 말인가? 근데 한자가 다를까요? 5만이 아니라 5만 가지 할 때 한자 궁금하네요? 아니 그냥 5만 단순한 5만 가지 그러게 진짜 5, 6만 가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각하는 상황이 평균 2만 가지군요. 그래서 의점 생각이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 이 무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에 아무리 자기가 의식적으로 생각했지만 결국은 무의식이 아니지. 왜냐면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기반은 무의식이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그런 일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뉴런 네트워크를 어떻게 파이어링을 하느냐 그리고 그것은 강화가 됐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 시냅스는 자꾸 쓰면 그게 강화가 돼요. 시냅스 구조가 바뀌어요. 더 그러니까 단단해져요. 그러면 그게 이제 파이어링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줄기가 이렇게 산에서 물이 왔을 때 물줄기가 다양하게 갈 수 있잖아요. 가는데 어느 한 물줄기가 자꾸 쓰면 그게 넓어지는 것처럼 그럼 물이 대부분 골로 길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그 파스웨이는 셧다운 되고 안 쓰면 쓰는 것만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잡하지 않게 따보면 딱 반응이 가는 거죠. 아플 것 같죠? 시원합니다. 사실 그게 이제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전문가가 되는 기회지만 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확증 편향 같은 게 생기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자극이 와도 글로 다 맞아요. 깐대기 효과와 같은. 그렇죠. 그래서 좁게 길게 깊게 되는. 그래서 가능하면 넓고 얇게. 초박형으로. 저도 이제 거의 그렇게 도달하고 있습니다. 초박형. 박사를 얇은 빵으로 그래서 뉴런의 네트워크를 조절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이제 건강한 뉴런을 만들기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호르몬 레벨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도 호르몬 레벨이 많이 달라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활동은 신경 발생에 영향을 주죠, 그죠?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정신 활동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식생활도 중요한 영향을 주고 이제 이것은 이제 노화에 관련해서 좀 포커스한 거고요. 그래서 잘 먹고 잘 활동을 해야 되고 칼로리를 한 3분의 1 정도 줄이면 신경 발생을 증가합니다. 너무 에너지가 풍부하면 이제 넘치니까 별로 뭘 현 상태가 너무 해피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신경 발생하는 거 에너지가 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배고플 때 공부 잘 된다고 하잖아요. 공부에 마찬가지로 좀 칼로리를 줄이면 이런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좀 섭취량을 그렇죠. 어차피 운동도 조금 하니까 왜냐면 운동 범위가 좁아져요. 그리고 이제 간헐적 단식도 이게 건강 다이어트에 좋은 것들이 결국에 이제 신경에도 좋은 상승이네요. 다행이네요. 제가 이제 늘 주장하는 겁니다만 많이 씹으면 자극이 되는 거니까요. 얼마나 많이 씹느냐. 제가 이제 또 정량적인 사고라는 또
정형적인 식생활을 100번 정도 씹으면 좋은 걸 느꼈어요. 왜 근데 한 숟가락 먹으면 100번 씹는. 보통 좀 성격 급한 사람이 10번 씹더라고요. 그렇죠. 평균 20번 정도 씹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50번 이상을 씹어야 이제 단맛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 씹어야 여기 녹말이 이 안에서 아밀레이즈에 분해돼서 이제 탄수화물, 당이 되는 거니까. 그래야 단맛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근데 단맛은 여기서만 느끼네요. 이 안에서 단맛 못 느껴요. 단맛 세포는 이 혀에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씹어서 단맛을 느껴서 즐거워라. 그때까지 씹으라는 게 우리가 디자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번이냐? 50번 이상. 100번을 씹으니까 단맛이 많이 느껴져요. 이제 주스화되고 그러면 넘어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걸리면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씹어라. 그게 건강에도 좋고 좋네요. 왜 또 건강에도 좋냐면 당뇨 때문에 연구를 더 생체 실험을 많이 하는데요. 모니터 할 수 있잖아요. 혈당.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혈당 자료 모니터한 것도 개인정보 유출을 할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원하시면 레슨이 있으니까. 원하십니까? 없어요. 저의 개인정보는 원하지 않으시죠. 적당한 때서. 적당할 때. 사석에서 유출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결국 이게 덜 씹고 탄수화물이 넘어가면 여기서 또 인슐린에서 그것을 췌장에서 그것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줄수록 도움이 되는 것이죠. 소화 여기서 하라는 건데 아밀레이즈 그렇게 해야죠. 그게 100번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한번 시도를 김밥 아까 근데 하나 하고 저는 아까 얘기하면서 100번 못 씹었어요. 근데 차분하게 세면서 네 박자로 하나로 세면 쉬워요. 네 박자. 네 박자. 하나? 네 박자 이게 음악을 좋아해서 네 박자 25번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보노이드 이게 이제 식물성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씹을 수밖에 없어요. 안 넘어가니까. 좋고요. 오메가3, 오메가6, 3가 우리 비율이 안 맞습니다. 자연에서 그냥 헌터 게더러 할 때는 1:1이었는데 지금은 다 오메가6가 너무 세서 수십 배 이상. 피쉬를 먹어도 걔 오메가6 먹은 피쉬, 닭사료 먹은 피쉬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맞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하여간 그런 거 신경 도움되고. 먹어야 돼요. 오메가3가 막 어디에 많이 좋나요? 생선을 한 토막 드시면 됩니다. 그 정도 양이면 된다고 하고요. 신선한 오메가3 캡슐을 드셔도 연락 주세요.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단일 성분을 생선 외에는 없나요? 오메가 다 있죠. 식물에도 있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테이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메가 3가 많은 것들은요. 그래서 핸드폰 공개가 연결이 안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마카데미아 오메가 3 함량이 오메가 6 대비 가장 높은 게 마카데미아. 그다음에 오메가 6 제가 들었을 때 오메가 6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죠. 저희들이 많이 먹으면서도 자꾸 허기를 느낀다고. 허기랑 그래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뚱뚱해진다고. 그래요. 그것도 당연히 그게 호르몬 아까 신호 전달 시스템에서 그 오메가 3와 6 하는 일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랑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가 6에 어떤 음식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요. 이것은 그러면 제가 끝나고 간단히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몇 가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만 얘기 드리면 옥수수나 땅콩 이런 것들은 6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옥수수로 막 저희도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아야 될 건데 다 깨져 있는 거죠. 들기름은 되게 3가
많죠. 그렇죠. 아마시유도 있죠. 그래서 아마시유 네. DHA가 네, 그렇죠. DHA가 여기가 오메가 3 쪽으로 아까 이제 DHA도 거의 포함이 됩니다. 오메가 3에 등푸른 생선들 또 아까 얘기한 마카데미아 그다음에 들기름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오일 중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고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다양하게 드시면 되고요. 나중에 좀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카톡방에 올려드려도 되겠네요. 음식으로 먹고 싶은데.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요. 들기를 바로 갈아서 바로 드세요. 짜놓으면 금방 상해가.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불포화 지방산들의 이중결합이 있는데 거기 산화되면 항미가 문제가 되고 포화 지방이 아까 바로 나오네요. 수소가 수화된 것들이니까 수소와 포화 지방이. 그래서 술은 또 신경 발생을 저하네요. 생선 안주로 술을 먹으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엇을 생각할지가 중요한 거고 왜냐하면 그 뉴런이 활성화되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그게 강화가 되는 거니까 근데 생각을 의식적으로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이게 수양을 하신다던가 돌을 닦으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 무의식까지 훈련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의식의 기반은 또 무의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이제 이게 노력은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은 하겠다는 힌트는 좀 얻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결국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인데 뭘 강화시키는지인데 이게 결국 무의식의 그런 패스웨이까지도 우리가 강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조절이 되지 않나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생각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상단 시간이 됐는데요. 그래도 혹시 한 분 정도 질문을 할 게 있으시면 받고 그다음에 마무리해서 좋겠는데요. 끝나고 더 여쭤봐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 지을까요? 일단?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